네, 안녕하세요. 매브리온 여러분. 작년에 급격하게 추락하던 집값이 올해는 또 무섭게 반등했죠. 반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특례 보금자리로 일명 특례 대출이나 50년 주담대였습니다. 집은 주로 대출받아서 사기 때문에요. 이 대출을 풀어주니까 아무래도 집을 사는 매수세가 붙겠죠.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이제 와서 다시 대출을 줄입니다. 줄이겠다고 했어요. 50년 주담대를 축소하고 특례 대출을 줄이는 건데요. 정부가 보기에도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오늘 방송은 그래서 50년 주담대 어떻게 축소되는지, 또 특례 대출 그럼 저는 못 받는 건가요? 이런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9월 13일 정부 발표입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현황 및 대응 방안인데요. 가장 먼저 손보는 것이 요 50년 주담대입니다. 50년 주담대를 만기 40년으로 축소한다는 건데요. 왜 50년 주담대를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나요? 원래 이 50년 주담대는요, 20대, 30대 청년들 신혼부부 위주의 상품이었어요. 20대는 아무래도 소득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만기를 좀 길게 해줘서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또 20대, 30대는 어차피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만기를 50년 정도로 해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온 정책 상품인데, 이번에 50년 주담대가 이제 좀 풀리면서 시중은행이 너도 나도 50년 주담대를 출시를 했는데, 이걸 지금 봤더니 50년 주담대인데 20대 30대는 29.9% 받고 40대 50대는 57.1% 받고 60대 이상도 12.9%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2030보다 사실 4050이랑 60대 이상이 많이 받았다는 거죠. 60대에 50년 주담대를 받으면요, 110세에 만기가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이 정책 그 취지하고도 안 맞고 대출 우회 경로로 밖에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50년 주담대라는 건 무주택자 실수요자를 위한 상품인데, 요걸 받은 사람을 봤더니 1주택자가 34%, 2주택 이상도 18%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는 50년 주담대는 대출 만기가 길고 대출 가능액이 커지는데, 사실상 유주택자나 다주택자들 그리고 50대 60대들이 갈아타기 수요로 이걸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고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소득 능력이 있고 이 50년 주담대를 받을 취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50년 주담대를 해주겠지만, 소득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40년으로 만기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라든지 은퇴 시점, 기대 수명 이런 걸 고려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아무래도 60대인데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또 뭐 퇴직연금이나 이런 별도의 또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50년 주담대를 받기는 힘들겠죠. 물론 내가 60대여도 연금이나 다른 수입원이 있다면 50년 주담대를 받을 때 이제 미래의 소득원을 증명하며 50년 주담대를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경우는 많지 않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소득을 진짜 좀 더 깐깐하게 보겠다. 아무나 50년 주담대 안 해주겠다. 미래의 소득 확실하게 입증이 안 되면 40년 만기로 제한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차피 중간에 집 팔 건데 50년 만기를 가정하고 소득을 보는 게 왜 중요한 거죠?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정부 입장은, 사실 우리가 실제로 50년 만기로 주담대 받고 50년을 다 채우지 않잖아요. 중간에 집을 팔면서 원금을 상환하는데, 사실 이런 관행 때문에 은행도 50년 만기 상품을 많이 팔아왔죠. 그런데 정부는 향후 이렇게 주택 매각을 통해서 중도 상환하는 걸 전제로 한 대출은 안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도 상환해서 갚을 거니까 우선은 50년 만기로 해주세요라고 해서 대출이 나가면 나중에 집을 못 팔게 되면요, 이 50년 만기 주담대는 뒤로 갈수록 원리금이 이제 세게 나오는데 과도한 원리금이 부담이 되고, 또 여기에 금리 상승이랑 주택 가격 하락이 계속되면 대출 상황이 더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가계 부채가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은행권에 중간에 집을 판다는 전제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해주지 말아라.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다는데 이건 뭔가요? 이건요, 향후 금리가 상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DSR을 산정할 때 금리를 좀 더 높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금리가 좀 더 높아지니까 당연히 원리금이 올라가죠. 원리금이 올라가니까 우리는 DSR 40% 룰에 언제나 걸려있기 때문에요. 대출 가능액이 줄어듭니다. 즉 이렇게
스트레스 DSR, 향후 금리 인상을 고려해서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걸 통해서 대출을 관리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소득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금리 4.5%로 50년 만기로 DSR 40%를 적용해서 대출을 계산을 하면 4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 DSR을 도입해서 가상금리 1%포인트를 더해요. 그러면 금리가 4.5%가 아니고 5.5%가 되죠. 이 5.5%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3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금리가 인상됐을 때는 가계부채의 타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애초에 대출을 내어줄 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서 가상금리를 더해서 대출 가능액을 좀 줄이겠다. 한마디로 대출을 좀 더 보수적으로 관리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언제 적용되나요? 9월 13일부터 전 금융권, 은행, 보험, 상호금융 다 모든 금융권에 적용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요. 특례 보금자리론도 축소가 되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올해 초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밝히면서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매수세가 싹 붙으면서 금매가 많이 싹 소진됐죠. 그런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은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어요. 일반형은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초과고 주택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 그러니까 6억에서 9억 사이인 경우도 원래는 이 특례 대출이 안 되는데 특례 대출을 해준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이 일반형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초과 주택가격 6억에서 9억 원 이내 여기는 원래는 대출이 안 됐지만 올해 초 특례론을 통해서 고정금리로 시중은행 금리보다 더 싸게 대출을 해줬는데 요 상품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또 그동안 일시적 2주택자도요.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는 특례론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요 사람들은요. 오는 26일까지만 특례론 신청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이 일반형 특례론과 일시적 2주택 특례보금자리론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원래 정책의 취지대로 서민 실수요자, 소득이 좀 낮고 주택가격 6억 원 이내의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 해주는 그 특례론, 우대형 특례론만 계속 유지를 하고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은 없애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사실상 이런 고금리 시대에요. 특례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득 초과로 그동안 정책 대출을 못 받으셨던 분들이 특례론으로 집을 사고 또 대환도 됐기 때문에 기존 주담대에 있는 분들이 특례론으로 갈아타고 또 일시적 2주택자 분들도 특례론으로 또 많이 이 대출을 이제 받아서 갈아타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런 매수세를 아무래도 끊기게 되겠죠. 이런 매수세가 끊기게 될 겁니다. 왜냐? 집은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기 때문에요. 대출을 줄이면요.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지금 집값이 충분히 많이 올랐고 사실 서울, 강남 대부분은 전고점 대비 80%에서 95%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집값이 이미 많이 올랐고 또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좀 지금쯤에는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줘야겠다. 지금 이런 판단인 겁니다. 매부리원 분들 생각 어떠신가요? 이번에 물론 정부가 완전히 대출을 확 줄인 건 아니어서 엄청난 큰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출에 대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매수세가 조금은 좀 수그러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부리원 분들 의견 궁금하고요. 궁금한 부분 의견과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